첫째,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띄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헌라사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들께서 바로 들어나오셔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판충구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에 공포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이 안 되면 문청와대 20명이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정권교체로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했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띄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회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 설득이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어도 이러한 다수결의 권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서 안건 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4월 7일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해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구성에 대비해서 여야 3대3 구도를 4대2 구도로 바꾼 겁니다. 이는 법안의 강행 처리 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향자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시국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로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탈당이고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됐습니다. 4월 26일 20:30, 37분경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 토론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무런 토론 없이 단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해버렸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서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제1당 소속의 위원수와 그 밖의 위원수가 같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도 다수당의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의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함부로 종료시키지 못하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은 헌정사의 유례 없이 오직 무제한 토론을 1일 제한 토론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일 국회로 회기를 극단적으로 나눠서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 여야의 합의로 회기를 1일로 정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1일 국회로 쪼개서 다수결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훼손한 경우는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이 법안만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둘째 단 7일 동안 이 법률은 위장 8상회의 국회 보조기관 개회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띄워넣기 게다가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던 중 이 본회의 원안과 무관한 범죄로부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에서 만든 수정안 잘못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안이 표결되어 처리된 정의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위헌입니다. 헌법상 검사의 수사 조치 부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이 법은 황운하 의원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그러면 검찰사의 증발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확인됐듯이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범죄를 부집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근 먼저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심판 체감하는 피해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지난 4월 당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공포되어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입법은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심 처분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일부 고발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온 공익제보자들이 꿈꾸던 정의의 실현도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몇 달 전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해서 패하고 잘못해서 불송치한 민주당의원들은 답자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이 법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주장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대통령과 이재명 사회 피해자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찰이 검수완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여 문청원 피해자 10년이 감옥관이 검수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성폭력 피해자가 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의 이의신청으로 법안을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면서 개입 의혹차 피해가 발견되더라도 기소되자는 황운하 의원은 다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사 지연으로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주, 보복범죄 수사를 다하는 것이라고 높아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지만 범죄설 특히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는 수사기관을 기다려주지 않는 수사가 지연되는 데를 통계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공교체로 불과 24일간 이번 25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탑상권의 오히려를 막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수법 딱 하루 전에 비유하자면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를 쓰는 기자를 분리해서 취재하는 기자가 기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전세한 기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를 탈퇴하고 당직 검사를 시켜서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의 지휘관 수사 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입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비정규 측은 이번 정부가 검사의 이익 보호 때문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 김영은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장애인, 아동,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재심요한 피고인단,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형사 변호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 정당성의 근거가 형사부 평검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수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현장에서 이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국회 입법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반함으로써 주권자의 국민의 피해가 법치주의원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번 심판에서 제적으로 말씀드린 재판소가 주시장 탈당이라는 앞으로도 헌정 역사 대한민국도 보도 못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도 해도 된다 둘 무력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답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인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서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민주당의 우호적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이러고 나서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권조정위의 구성 토론과 설득을 외면하고 3대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겁니다. 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띄워넣기가 무력화하기 백성에 맞는 치료입니다. 10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건조정위 구성의 입법의 양형자의 것입니다. 개정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국민은 갑자기 민주화와 사회 민헌배 유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무소속 의원 자격은 안건조정위 위원주의와 법치주의를 누적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될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멈출 수 있는 것은 인정헌법재판소뿐입니다. 현재
그냥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신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판단은 부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 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됐습니다. 4월 26일 30:37분경에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변제사를 회피하고 토론 기회를 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띄워넣기,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조정자의 따른 수적 권세를 악용해서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헌행진화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일상 소속의 위원회와 수박의 위원회가 갖도록 본조정을 정리한 것은 사실상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회를 하지만 이번 입법 과정에서 본조정도 아무런 토론 과정이 없이 무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소극적이고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의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 다수의 힘으로 함부로 정리시키는 의결 정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 헌정사 일교같이 오직 무제한 토론을 일일 제한 토론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일 국회로 회기를 극단적으로 나눠서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비장점 법안 처리와 그러면 특별한 지금부터 경우 여야의 합의로 회기를 일일로 2022 헌라사 이번과 같이 법무장관 등과